프리버드 경매 이야기 강윤식입니다. 예,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경매로 낙찰받은 물건을 다 헐어버리고 멸실시켜버리고 새롭게 신축을 했을 때 수익이 얼마큼 창출할 수 있느냐, 수익을 얼마만큼 가져올 수 있겠느냐에 대한 부분을 좀 여러분들과 공부해 볼까 합니다. 얼마 전에 굉장히 강남에서 큰 덩어리의 부동산이 경매에 나왔습니다. 그 부동산이 얼마짜리냐? 땅도 그렇게 크지 않아요. 135평이니까 뭐 그렇게 큰 땅도 아닌데 200억이 나왔습니다. 조금 군침이 흐르시죠. 어디에 있길래 200억일까? 그 땅에서 뭐 석유라도 나오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건은 강남역 사거리 인근에 있는 모텔 부지입니다. 현재로서는 4층짜리 모텔이 들어가 있는데 그거 4층짜리 운영해갖고 250억 투자해서 뭐 돈 벌겠다 그거는 아니고요. 그 지역이 중심상업지역이니까 뭔가 변화를 주고 새로운 모델로 부동산을 만듦으로써 분양을 함으로써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로 한번 탈바꿈 해본다면은 어느 정도의 수익이 나올 수 있을런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강남역에 평당 1억 5,500만 원짜리 물건이 어떻게 낙찰되었는지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사건은 2020 타경 6680 사건이고요.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모텔입니다. 모텔인데 여기가 어디쯤 되냐면은 강남역 사거리 인근에 있는 모텔입니다. 대부분 이렇게 큰 물건이 나왔을 경우에는 조금 뭐 경매가 좀 진행되는 척 하다가 일반인들이 그냥 돈 주고 사갖고 가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경매가 끝까지 진행되지 않거나 또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변제를 받고 경매를 취하야 해주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물건은 그렇게 진행될 물건이 아니라는 게 확연해졌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요 아래쪽에 보시면은 여기 아래쪽에 이렇게 보시면은 임의경매 이렇게 써있면서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공유물, 그러니까 이 물건을 누군가에게로부터 물려받은 사람들이 서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 건물을 자기 지분만큼 잘라달라고 소송을 걸었는데,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했는데 법원이 뭐 그거를 건물을 잘라낼 수 있는 솔로몬의 지혜가 있을까요? 그렇진 않겠죠. 그러니까 그 건물 자체를 다 경매에 넣어서 자기 지분만큼 그 건물을, 그 경매 정락자금을 가져가라. 이렇게 판결이 나서 경매가 진행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지금 여기는 두 사람이 소유자가 되어 있는데 아마 두 사람이서 협의가 안 이루어지는 한 이 경매는 진행된다고 봐야 되는 물건입니다. 자, 보시다시피 200억입니다. 202억으로 감정이 되어 있고요. 4월 6일 날 진행이 됐는데 이게 뚜껑을 열어보니까 돈 많은 분들 너무 많아요. 하여튼 대한민국 돈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입찰은 6분 했습니다. 이 당일날 이 한 건에 모이신 분들이 입찰 보증금 20억씩 갖고 모이신 분이 6분이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것만 해도 보증금이 120억. 그러니까 한 공간에 120억의 금액이 법원 안에서 돌아다니고 있었던 거죠. 자, 그렇게 됐고요. 부산광역시에 있는 유한회사 유니온 홀딩스에서 낙찰 받아갔다 그러는데 아마 이분들이 뭐 좀 재무적인 어떤 그런 형태를 갖추고 있으면서 어떤 주적 사업을 이런 재테크를 하시는 그런 쪽의 회사가 아닐까. 홀딩스가 보통 그렇게들 많이들 움직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회사가 진행되어 낙찰받았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가 끼껏 해봐야 4층까지 되어 있습니다. 4층까지. 4층짜리 건물 참 250억에 낙찰됐다면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이 감정 금액을 보면요, 좀 이해는 갑니다. 왜냐면은 지금 이게 제곱미터당 4,450만 원으로 감정을 했는데, 여기가 지금 이
이 금액대로라면은 지금 평당 가격으로는 한 1억 5,500 정도가 평당 가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여기서 1억 일반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1억 5,500의 금액이 넘을 거예요. 넘어갈 거라는 생각은 제가 충분히 하고 있었는데 대한민국의 뭐 땅값은 사실은 강남 중에서도 여기 강남역 인근의 땅값이 주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여기는 그들이 부르는 게 곧 바로미터가 돼서 전국적으로 땅값이 뛰느냐 또는 내려가냐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평가를 해봤는데 한 250억 정도, 그러니까 한 금액적으로는 한 2억 정도 가까이, 평당 2억 정도까지 해서 매입을 해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금액으로 얼마만큼 분양 사업을 해서 수익을 낼 것이냐가 이 사업의 관건인데, 그거는 좀 이따가 제가 다시 한번 도표를 보면서 말씀을 한번 드리는 것 쪽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물건은 뭐 권리 분석은 거의 문제가 없어요. 지금 뭐 19억 정도 여기 빌려온 거 한 19억 있고, 뭐 7억 있고, 7억 2천 있고, 뭐 이런데, 뭐 이거 별 큰 금액 아니고, 250억인데 뭐 이거 그거 큰 금액이겠습니까? 이거 큰 금액 아닙니다. 그래서 요런 정도의 작은 금액으로 채권이 잡혀 있지만, 250억으로 봤을 때에는 별 큰 금액 아니고, 권리상에도 큰 문제 없어요. 이거 상속 받아갖고, 상속을 해서 매매를 했는데, 뭐, 정모모 씨하고 매매를 했는데 이 두 분이서 뭐 이견이 갈렸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경매까지 진행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익성 분석을 한번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게 수익성 분석을 한 도표인데 이걸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토지 매입 면적은 135평, 제곱미터로 본다면 447제곱미터입니다. 그리고 이 물건을 202억에 취득했다 했을 때 토지의 단가는 1억 5,500만원, 평당 1억 5,500만원입니다. 용적률 599%입니다. 용적률이 599%고 이게 중심상업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게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건폐율은 60% 잡아주고 있습니다. 여기를 여러 가지를 대입해 봤는데 그래도 가장 무난하게 분양이 잘 될 수 있는 것은 도시형은 아니고 오피스텔로 가는 게 맞겠다. 1, 2층은 상가 주고 위쪽으로는 오피스텔로 가는 게 맞겠다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오피스텔은 지금 평당 2,900만원 정도로 분양을 때리겠다라고 우리가 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산정된 금액은 지금 건축비는 한 600 정도, 평당 600 정도의 건축비가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건축 면적을 전체 보면은요, 지금 1243평 정도가 건축 면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600 곱하기 1243평을 건축한다 그러면 한 74억 정도, 74억 6천만 원 정도의 건축비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게 지하 2층, 지상 12층으로 올린다고 보고요. 그리고 1, 2층은 상가로 주고 세대수는 60세대를 지어 올린다. 이렇게 보고 저희가 검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고 조금 내려볼까요? 내려보면, 자, 여기서 지금 이 오피스텔은 지금 44.8%, 그러니까 54.64 제곱미터로 만들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몇 평이냐면 16.53평이에요. 사실은 도시생활주택 요즘 짓는 것들 보면은 뭐 7평, 6평 이렇게 나오는데 살아본 분들은 거기 다 나오려고 그래요. 답답해갖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냥 서갖고서는 엉덩이도 돌리기 어려운, 앉기도 어려운 그런 공간이라서 요즘은 그래도 좀 규모가 있는 방 2칸 정도는 나올 수 있고 그래도 좀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되는 16평형과 그 다음에 19평형을 만들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격대는 16평형은 4억 7,900만 원 정도에 분양하는 거고, 그리고 이
9평형은 5억 5천 정도 이렇게 분양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공동주택은 지금 다 분양을 했을 경우에 지금 300억 정도, 310억 정도의 매출이 뜨지 않겠는가 이렇게 확인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상가가 1, 2층은 상가로 이제 뽑은다 그랬으니까 지상 1층과 지상 2층이 상가입니다. 근데 90평 정도로 보고 평당 한 8천만 원 정도로 보고 간다면은 요 금액도 한 79억 정도 나온다. 그리고 또 65평짜리를 4천만 원으로 보고 한 26억 나온다. 그래서 여기가 한 106억 정도 이렇게 소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분양을 했을 때 총 매출액은 391억 정도가 391억 정도가 산출이 된다. 매출로 잡힐 수 있다. 라고 제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물건을 개발을 할 때 들어가는 소요되는 경비를 한번 볼까요? 경비가 토지 매입비, 지금은 금액이 250억으로 낙찰 받았지만, 이거 산출할 때는 그냥 최저 금액인 210억으로 그냥 보고 들어갔습니다. 210억으로 하니까 평당 1억 5,500만 원인데 210억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취득세 9억 6,600만 원 들어갔고요. 법무사비 6,300만 원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서 토지를 매입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220억 정도, 220억 정도가 토지 매입비에 총 들어가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이제 건축비가 들어갈 수 있겠죠. 건축비가 한번 볼까요? 직접 공사비라는 것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건축에 들어가는 모든 건부자재 건축을 세우는 그런 행위들을 통틀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600만원, 평당 600만원 정도로 건축한다고 했을 때 한 74억 정도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좀 보면은 평당 600만원으로 잡았죠. 그리고 1243평이고 하니까 600만원 잡았고, 그 다음에 인입비, 예술장, 장식품비, 상하도 분납비, 철거비, 이렇게 해서 감리하고 간접공사비하고 감리하고 다 합치면은 한 84억까지도 들어갈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이제 건축물을 다 지었다고 한다면은 이거를 분양을 좀 하면서 홍보를 좀 해야겠죠. 그래서 분양하기 위해서 모델하우스를 좀 빌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델하우스 임차료가 4억 8,800만 원, 12개월 보고 한 4천만 원 정도, 한 달에 4천만 원 정도 임대료 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델하우스 건축하고 해체하는 비용 6억 7,500만 원. 그 다음에 모델하우스도 운영하려면 비용 들어가겠죠. 2억 4천만 원 정도가 12개월 동안 들어간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분양 보증 수수료 및 광고 홍보비, 분양 수수료 13억 정도가 들어가고요. 그래서 판매비로 이거를 모델하우스부터 해서 분양 공고 여기까지 다 합쳐서 판매비로만 31억 9천만 원이니까 한 32억 정도 들어간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일반 부대 비용으로는 관령 신탁 수수료가 좀 들어갈 것 같고요. 그 다음 시행사 일반 관리비, 업무 대행은 안 빼놨고, 그리고 입주 관리비가 좀 들어갈 것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들어간 비용이 한 10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환산했고요. 그래서 여기 제세공과금이라 그래서 이제 이런 건축 행위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세금들이 좀 꽤 있지요. 그래서 이 세금들을 합쳐진 금액이 여기 아래에 보시면은 6억 1천만 원 정도, 6억 1천만 원 정도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행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사실 이 큰 금액을 다 갖고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브릿지론으로 일단은 매매 대금을 내고, 그 다음에 브릿지 대금 내고 난 이후에 다시 PF로 갈아타면서 어떤 금융비용이 좀 발생을 하죠. 그래서 이 발생하는 금융비용이 한 37억 정도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단위는 저희들이 보통 이제 분양이 다 끝나는 거를 한 1년으로 보고 있긴 한데, 브릿지론이나 PF 같은 경우에는 그때그때
준공검사가 뭐 승인이 떨어지거나 뭐 이러면서 아니면은 이거를 그 대형 공사에서 대형 업체 건설사 속에서 뭐 이 공사에 대해서 지급 보증을 쓴다든가 그러면은 조금은 그 비용이 좀 줄어들 수는 하겠는데, 통상적인 방법으로 봤을 때에는 이 정도. 그래서 저희들이 지출한 금액의 합계를 보니까 390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러면 39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아까 우리 분양에서 받은 게 매출은 391억 정도 이렇게 나오니까 거의 200억 정도의 그 토지 매입비를 갖고 온다 할지라도 이 정도 0.23% 정도의 수익률뿐이 나지 않는데, 이 물건을 250억에 낙찰받아 가는 분은 이런 계산을 다 하고 가셨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조금 한 번 더 기다렸다가 들어가야지만이 수익성 있는 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겠는가,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여기까지 해서 수익성 분석까지, 개발에 대한 수익성 분석까지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